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오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달 금액 대폭 줄고 소액주주는 반발한다. 진퇴양난 이수페타시스. 당연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소액주주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뭐 유증 철회 얘기 나오고 그렇지만은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증 철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시벌점은 좀 먹겠죠. 그런데 주가는 유증 이전에 그 수준으로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려는 내용, 조달 금액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목적하는 바 무엇일까? 그리고 과거에 이수페타시스처럼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 조달 금액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흐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하는 목적,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수페타시스는 그런 명분을 통해서 조달하는 금액을 온전히 잘 그리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조달하는 게 목표겠죠. 그게 바로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 이후에 사업을 잘 진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선은 조달 금액을 잘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주가가 공시가 나온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올라줘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 계산 방식에서 나올 거고요. 이수페타시스 경영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호재 공시나 아니면 언론 홍보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따라 들어갔을 때 어느 날 딱 두드려 맞느냐 바로 12월 16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일.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조달 금액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례 한 가지만 볼게요. 최근에 유상증자로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알려진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최초로 공시를 언제 했냐면 이게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9월 4일 날 유상증자 공시를 내고 주가가 다음 영업일에 개파락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한 14%대 정도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의 영업일이 별로 안 됐어요. 딱 4영업일. 4영업일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최초로 유상증자 공신했던 이 시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게 언제냐? 이수페타시스 케이스에서는 제가 권리락일이 12월 16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코프로 HN 기준에서는요. 10월 11일이었습니다. 10월 11일. 왜냐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4일이었거든요. 10월 14일이었고 그 이전 영업일은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권리락일 이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올라갔던 주가 부분만큼 수익 부분만큼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래서 권리락일 이후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기업들의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4영업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주가가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저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요. 9월 달쯤이었잖아요. 9월 달. 그래서 2천억 정도의 2,500억 정도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했다. 그런데 에코프로 CNG가 중국의 GEM과 기술 교류 추진 소식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에코프로 동사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 605억 정도 출자 결정에 급등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에코프로 BM 현대차와 기아차 등과 LFP 배터리 양극재 개발 협력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 상승했다. 이거 그냥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HN이 유상증자 때리고 시간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낸 호재일까요? 아니면은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일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에코프로 HN 말고도 그렇고요.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이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주들도 좀 그랬었는데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이런 호재들을 막 발표하는 이유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자본 조달입니다. 자본 조달. 자본의 온전한 조달.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5,500억이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이 5,500억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우선은 예정 발행가, 예정이 되어 있던 발행 가격이 27,3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약 2천만 주 정도 2천만 주 정도 곱해가지고 이렇게 5,500억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고 이 중에 2,500억은 신규 시설 투자, 3천억은 제2호 인수하는데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쓰이는 거. 그런데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는데 아까도 자본 조달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본 조달을 할 때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2천만 주 정도나 되는 주식을 신주로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목표로 하는 이런 금액들 그리고 쓰일 금액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맞춰서 조달하려면 주가가 올라줘야 돼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 그 특정한 기간이 11월 13일부터요. 시작 중입니다. 지금도. 12월 12일까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요. 아마도 이수페타시스 이 기간 안에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준비해놨던 재료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나왔다. 내가 매입 단가 낮춰가면서 계속 이수페타시스를 모아왔었는데 여기에서 수익 실현 기회가 안 나왔다. 그런데 권리락일인 12월 16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에코프로 HN의 이런 사례를 왜 보여드렸느냐? 그냥 짜맞추기식이 아닙니다. 제가 에코프로 HN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에코앤드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그 기간 내 한번 잘 공시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여기에 일정한 어떤 패턴들을 보실 거예요. 자, 우선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예정 발행가액 27,350원에 산출하는 그 기간이 언제였냐? 11월 7일부터 해가지고요. 그 전에 한 달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요. 10월 달 이때 계산한 걸 가지고 예정 발행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27,350원으로 산출되는 그런 기간들이었었고 10월 한 달간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 수준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때 기간의 주가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27,350원에서 얼마나 조정이 될지 이게 산출이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최대한 같은 주식수를 발행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발행하는 가격, 주식을 발행하는 가격 이게 낮아지지 않는 거 이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스케줄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 짜고 들어왔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신주 배정 기준일 12월 17일 제3거래일 12월 12일을 기산일로 한다. 12월 12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분명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지금 11월 20일 11월 20일부터 해서 10월 20일, 22일까지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12월 12일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들어가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런 것들 다 따올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 그 공시에 나와있던 그 계산식 있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내용입니다.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호가 절상해가지고 지금 31,910원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22,530원 기산일 지금 기준으로는 11월 20일이죠.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그래서 22,8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값에 산술 평균에서 주가를 구하면은 28,7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할인율 15% 적용하면은요. 19,380원이 나와요. 19,380원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주들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19,38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최초로 나왔던 5,500억, 이 5,500억 대비해 가지고요. 70% 밖에 조달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발행가액하고 확정 발행가액도 나와요. 그래서 1차가 나오고 2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이 총 합쳐서 1차와 2차를 종합해 가지고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1차도 높여야 되고 2차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죠?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높이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또 언론 보도나 그다음에 호재성 공시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책을 공시 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이수페타시스가 경영을 오래 해왔던 그런 기업인데 유상증자를 했을 때 주가에 좀 좋은 호재성 공시들 언제 터트려야 되는 거, 이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언급드렸지만은 12월 16일을 기점으로 보는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시가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글 읽어보면서 계산식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도 또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 이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오늘 이수페타시스 진짜 자금 사용 목적에서 제2호 인수해가지고 2차전지 시장 진출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으면서 오늘 또 하나 자료, NDR 자료를 가지고요. 19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반도체 소재 산업 펠리클용 CNT 진출 모색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굉장히 사업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차 전지, 제2호가 2차 전지랑 엮여 있던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IR 활동과 NDR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측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주요 정보들,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입장 요청해 주신 분 또 계세요. 채널에 추가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참여하시는 겁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 여기에 고정 댓글로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입장 요청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입장 승인해 드리면은 이 방 안에서 무료로 여러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벤자민하고 좋은 정보 잘 공유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기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